2000년도 초반부터 2007년까지는 한국 조선업의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배를 건조하는 도크가 몰려있는 거제도에서는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돌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조선업 경기는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경기는 2007년 최고 정점을 찍으며 한 해에만 무려 1161척을 수주하며 그때는 한국이 말 그대로 전 세계 수주 물량을 싹쓸이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옆에서 그런 좋은 시장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중국은 그 좋은 파이 우리도 좀 나눠 먹자며 커다란 숟가락을 들고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곧 중국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언제나 그렇듯 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 한 대 값이 많게는 수천억을 넘기 때문에 배를 주문하는 선사들에게 중국이 10%만 저렴하게 제시를 해도 그동안 한국으로 오던 주문들은 빠르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2011년 중국에게 세계 조선업 1위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조선업은 일감이 줄어들며 빠르게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2007년 한 해 1000대가 넘는 배를 수주하던 한국은 2016년 고작 70척을 조금 넘는 배를 수주하는 초라한 성적을 받아들게 됩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조선업 게임에 참전하기 시작한 이후 직격탄을 맞은 한국은 작년까지 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로 길고도 힘든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한국의 조선업에게 다시 한번 황금빛 르네상스가 찾아왔습니다. 비었던 거제도의 빈방들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으며 전국에서 선박 기술자들이 다시 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약 44%를 기록하며 2011년 이후 7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하였습니다. 전 세계 LNG선 발주량 중 무려 96%를 모두 한국의 조선업체 3사에서 수주했습니다. LNG선은 모든 선종 가운데서도 가장 돈이 되는 알짜 선종인데 현재 사실상 한국이 전 세계 LNG선 물량을 몽땅 싹쓸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를 독주하는 이런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동안 중국은 싼 값을 앞세워 한국으로 왔어야 할 많은 양의 선박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이 가져가 만든 선박들이 하나둘씩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선사인 후둥중화가 건조하여 납품한 LNG선 글래스톤호는 작년 6월 호주 근처 망망대의 한가운데서 고장이나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결국 수리하지 못해 인양을 하느라 선사가 본 손해는 둘째치고 그 배는 결국 수리가 불가능하여 그대로 폐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조선업 기술력에 대한 세계적인 불안을 키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최근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형 선사인 SMA CGM은 중국의 최대 선박 제조회사인 CSSC에 초대형 LNG선 9척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그 배들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기술력 부족이었습니다. 선사와 계약한 퀄리티대로 배를 완성하지 못하자 인도 시기는 2차례나 연기되어 작년에 인도되었어야 할 배들이 현재는 내년이나 내후년 인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년이나 내후년이 된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선업의 기술력은 그렇게 뚝딱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다급해진 프랑스 선사와 중국 CSSC 업체는 급하게 한국에 SOS를 치게 됩니다. 제발 중국으로 와서 우리 배들을 완성해달라고. 한국의 조선사 3사는 모두 1원 지하에 이 간절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위기에 빠진 이 프랑스 선사는 원래 한국의 VIP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조선사들이 극진한 대우를 해주며 좋은 배를 만들어 주었는데 중국이 더 싼 값을 제시하자 냉큼 거래처를 옮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 세계의 모든 선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싼 값에 혹해서 중국에게 배를 맡기면 어떤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500년 전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고 이순신이 이끄는 세계 최고의 해군을 가졌던 민족답게, 그리고 그리 기분 좋은 역사는 아니지만 몽골이 일본 정벌을 나설 때 불과 4개월 만에 전함 900척을 뚝딱 만들어낸 민족이기에 배 만드는 기술력은 우리 유전자에 녹아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입니다. LNG선은 단가도 높고
건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도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선종입니다. LNG선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많은 선사들이 모두 LNG선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라,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고장 없이 튼튼한 배를 제때 납품하기로 유명한 한국으로 현재 세계의 모든 수주들이 몰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LNG선 건조에 있어 당분간 한국의 독주를 견제할 경쟁자는 없습니다. 그럼 일본은 기술력 하면 일본 아니었던가?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현재 일본의 조선업 상황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거의 30년 동안 전 세계 LNG선 수주를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무서운 기세로 따라붙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추월당한 뒤 중국에게도 추월당하며 지금은 사실상 선두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상황입니다. 일본 조선업은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에게 밀리지만 가장 밀리는 것은 바로 기술력입니다. 예전에는 기술하면 일본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기술하면 한국입니다. 조선업을 보아도 그렇고 반도체를 보아도 그렇고 스마트폰과 TV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두 예전에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것들입니다. 지금은 모두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름 한 방울, 가스 1리터 나지 않지만 세계의 거의 모든 석유와 가스들은 우리가 만든 배를 타고 배달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I've got this feeling, I'm feeling you could be the one.